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물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 번만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두 분도 해주셔갖고 102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기업들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예. 제목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요일 영상은 달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년 프로젝트 돈 버는 영상, 그래서 자, 보시고 안 보시고는 여러분들의 자유 선택에 맡기지만, 꼭 봐야 하는 돈 버는 우리를 살리는 영상이다. 선공덕 후 투자다. 항상 이걸 명심하시고 하시다 보면 꾸준히 길게 그다음에 멀리 내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요?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줄줄 따라온다. 그러면 공덕 두 분이 더 쌓으셨는데, 조경식님께서 항상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대사님의 선한 충고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3.11 원칙을 세워 베트남 한부모 가족의 어린이에게 적지만 매월 말일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 어린이를 선정하고 돌아오는 길은 예전과 다른 길임을 느끼며 흡족해야 하는 제 자신을 격려합니다. 다 대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베트남 아이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더 돌아보시고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빌로프님께서 10년 프로젝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장애인 단체 지원을 8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조만간 주민센터 찾아가겠습니다. 대사님 본받아 공덕을 쌓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더 해주시고, 요새도 많이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보람되게 사나, 뭐 쉬워요. 공덕 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리는데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공덕 많이 쌓으시고, 그러면 절대로 잃을 일이 없다. 우리 졸부라고 하죠. 수전노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 돈이 넘쳐나는데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몇 대가 갑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3대가 먹을 반찬값을 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쥐꼬리만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소위 비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꽁추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은 갈취하는 겁니다. 갈취. 그런데 속지 마시고 항상 지표에 의지해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프로젝트입니다. 10년 프로젝트. 그래서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길게 갑시다.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길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일단 다음금융 뉴스 먼저 보시면 국제경제. 자, 그래서 IMF 내 유럽 경제 비관 성장률 0.6%, 이것도 좋게 잡은 것 같고요. 미 국채 10년물, 오늘 국채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최장기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레고랜드 문제 심각하죠. 뭐 50조 투입한다는데, 글쎄요, 머리에 쓰레기만 들어있는 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불안합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옆에 아무튼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영국. 자, 그 다음에 TSMC 이제 좀 어떤 중국 위탁 생산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요거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예년만 못한 미 기업 실적, 애플 등 이번 주 슈퍼위크. 그래서 이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뢰들이 많이 있는데 폭탄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정부 엔화 방어 개입을 했는데 아마 의심은 미 국채를 팔았다. 뭐 그런 거 있고요. 자, 요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증시, 뉴욕 증시, 실적,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미 경제 회복된다면 근데 회복이 10년 후에 되면요, 도루묵이죠.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차트쟁이가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경제를 읽습니다. 쟁이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한데, 아무튼 차트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흐름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펀더멘탈 이런 것도 좋지만 차트를 통해서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썸네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 또 하나의 폭탄, 1번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커TV라고 있는데 어제 중요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자, 채권 수익률 통제 한계에 다다른 일본은행,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폭탄이다. 제가 봐도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 일본의 엔화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이제 뛰었죠, 위로. 그런데 개입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죠. 근데 그 이면을 봤더니 어마무시한 게 있더라. 저도 어제 이거 몇 번을 봤는데 이거 보셔요. 꼭 피커TV 치시고 어제 올라온 영상, 12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쪽에서 해석을 내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썰을 좀 풀겠습니다. 자,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은행이 하고 있는 게 뭐냐? YCC라는 걸 합니다. 자,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고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중앙은행에서 자,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부른다. 지금 현재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은 지금 양적 축소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발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매입해서 그 금리를 낮추는 행위. 그래서 어떤 상한선이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10년물을 이 안에다 가둬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0.25% 여기를 상한선을 놓고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 YCC Yield Curve Control. 그러면 자, 뉴스를 보시면 YCC 치시면 연합인포맥스에서 자, YCC 무력화 조짐에 무력화. 이게 무력화되면 전 세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YCC 우려에 151엔 위로. 그죠? 무력화 조짐에. 그래서 이게 요거 보면 정부 개입의 엔달러 환율 7엔이 내려가서 자, 시장선 YCC 정책 포기 베팅한다. 그래서 YCC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시장의 흐름, 그럼 만약에 일본 국채가 어떻게 되면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일본 국채 수익률입니다. 현재 얼마냐? 2.55죠. 그런데 원래 상한 타겟이 0.25였어요. 0.25.
근데 0.005만큼 더 올라갔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종가상으로 0.2555 그래서 0.005만큼 좀 더 올라가 있고, 지금 2016년부터 했다 그랬죠. 예, 요때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2.5, 0.2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하다가 내려요, 얘네들이. 자 여기서도 보면 쫙 올라오려고 하니까 금리를 또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올라오다가 올 1월 달에 보시면, 고점이 0.187. 자, 막 사들이죠. 근데도 올라요. 0.025. 자, 고점, 잘 보세요. 여기도 고점 0.0251, 0.0251. 자, 고점 0.267. 넘어섰죠. 개입을 합니다. 또. 자, 고점 0.025, 고점 0.0244, 고점 0.0256, 지금 0. 그러면 지금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 아무리 중앙이라고 해도 국채를 무한대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엔 얘는 위로 이렇게 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정책을 지금 몇 월부터 실질적인 거는 보시면 여기에 3월부터, 올 3월부터 상승 압력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포기를 하고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이 된다. 그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 영상에서. 그러면 여기에 얽혀 있는 파생 상품이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의 국채 상황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표를 보시면 풍덩 빠졌죠.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 올라오고 지금 현재 64지요. 자, 이 정도 속도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여기가 올라서는 거죠. 올라서면 전 세계에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일본 국채의 이 문제는, 그러면 왜 얘네들이 YCC를 했을까? YCC를. 그래서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물가 디플레이션 얘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가 있는데 전 세계 최고죠. 그러면 국가 부채의 이자가 있죠. 이자.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은행 파산입니다. 다시 일본은행 파산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를 쓰고 막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본 국채에 대한 이거를 보세요. 이게 이제 상한선입니다. 0.2요. 요 상한선.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려고 그랬는데 안 내려져요. 이게. 골 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매일 보여드릴게요. 방파제 애들 저는 간절하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오겠죠. 지금 터졌어요. 레고랜드 사태 뭐 이런 거 해갖고 심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수익률이고 국채 가격을 보실래요? 재작년 9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우리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작사를 내놨죠. 그죠? 투기 세력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더 이상 국채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니네가 이기나 우리 투기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 갖고요.
이런 사소한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자, 일단 호주 달러. 자,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0.35% 상당히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왔던 것보다 살짝 지금 위에 있고, 일단은 요 저항 구간에 이제 진입한 걸로 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유로입니다. 유로 주봉도 시작을 했는데 좀 미미하죠. 지난주 많이 세게 올라오긴 했지만 미미합니다. 여기 음봉들, 그 다음에 여기 이 저항들 잘 좀 보시고, 좀 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번 주 이제 실적이 우선이 될지 아니면 일본 이슈가 우선이 될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무브. 자, 채권 변동성 지수죠. 지금 2008년 이때 이후에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생기죠. 자, 채권 변동성 지수 지금 급은 리먼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어떤 연준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국 국채. 얘도 잘 내려오다가, 자, 일본 국채 가격 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자, 영국 국채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두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감세할게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확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국가 디폴트까지 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영국, 일본,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애들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지금 얘는 여기 걸쳐있죠. 내려올 수 있는 상황들. 자, 그래서 지금 심각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감지하고, 그래서 차트가 되게 중요해요. 차트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봄으로써 영국에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요 정도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 국채를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 미 국채 10년물인데요. 자, 10년물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죠? 변동폭이 좀 심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 미 국채 선물 가격을 보시면 얘도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있다. 자, 주봉을 보시죠.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국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22 풍덩 빠져 있고, 자, 여기도 보시면 22죠. 그래서 급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채권 대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비를 좀 하자. 그래서 어차피 채권은 올라갈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조치가 나올 겁니다. 왜냐, 이거는 나라의 어떤 그 근간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쪽에 이런 폭락이 일어난다는 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연준이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봐도 똑같죠. 엄청난 지금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았다. 누가? 일본 애들이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채권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채권 쪽에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지네들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 그랬더니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차트 진짜 훌륭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드입니다. 자, 우드는 미국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 작년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 6월 달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자산 시장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고, RSI가 42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R 호튼 빨간 선사트, 그 다음에 여기는 홈디포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확실합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럼버. 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통나무라면 얘는 판때기다. 판때기도 살짝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 저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내려가고 있다. 안 좋다. 모습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이제 다우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티드 요걸 보시면 실제 2009년 3월부터 고점까지의 지금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상은 여기 226달러.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숏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SRS. 그래서 요거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잘 좀 보시고, 부동산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리먼 사태급으로 가지 않을까. 리먼 브로더스 은행이 파산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 세계 충격에 의한 부동산 하락이 예상되는 바. 그래서 2020년 저점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았죠? 요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꼭 똑같이 은행은 파산이 안 되지만 튼튼하지만 뭐가 부동산 경기가 죽고 있고 전 세계의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리세션에 대한 설명. 예.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리세션 얘기를 했어요. 요거 경기 후퇴 요거.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체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와요. 침체가 오고 다음 단계가 불황이고 그 다음에 불황이 오래되면 공황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냥 쉽게 못 갑니다. 왜? 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리먼급으로 간다. 이 급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팬데믹 저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된다. 아니면 여기까지, 밑에까지. 그래서 지금은 침체에 빠졌고 좀 더 깊어지면 불황이고 좀 더 어려워지면 공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왜요?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보여드리는 SJB. 뭐죠? 하이힐드 정크펀드 수익률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폭탄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작년 12월, 11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하이힐드 정크펀드 ETF. 요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저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폭락을 하는 이유가 이쪽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그래요. 여기가 리먼 사태거든요. 지금 그 급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점들 다 이탈했고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최초가 아니라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아니 왜 너만 얘기해?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니까 너 믿지 못해? 그거는 그 사람 자유고 믿고 안 믿고는. 그런데 딱 봤더니 하이힐드 쪽에서 지금 엄청난 크래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대비하자 이거죠. 아직은 눈에 띄는 그게 없지만 내년 후년 가보세요. 좀비 회사들 다 망해갖고 실업률 증가하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미리 보여줬어. 얘네들은. 가격 폭락. 그래서 어디까지? 60달러까지 열어놓으시라. 그러면 이 상황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나스닥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나스닥처럼 11월, 12월 달에 폭락하기 시작해갖고 먼저 선도적으로 엄청나게 내려왔다. 이게 나스닥이죠. 그래서 나스닥 반등을 하느니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느니 그런 이상한 그 소리를 막 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자꾸 그런 말에 솔깃하고 메롱메롱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 그동안에 13년 동안의 이 상승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쇠뇌가 되겠고. 쇠뇌가 돼서 조금만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지표나 채권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딱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지금 내려오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미न्스키 모먼트. 예? 그래서 완전 폭락, 그 다음에 패닉, 그 다음에 절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다. 왜? 이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예, HYG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채권 시장에 특히 하이힐드 정구 쪽에 어떻게 돼요? 예, 코퍼레이션, 완전 작살나고 있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유튜버야, 그러면. 이거 뭐 믿겠어. 그래, 그럼, 알았어요. 난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준비하고 벌써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네, 준비해야죠. 최소한 한 1년은, 한 350개 정도 1년을 한번 돌려봐야 딱 눈에 익어서, 아싸, 요거 들어왔네? 예. 또 들어가고, 아싸, 요거 들어왔네?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팩트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은 갈 수 있다. 얼마나 좋냐? 미리미리 대비했고, 제가 얘기했죠? 11월, 12월 달 고점 찍고, 역사 끝났고, 이거 지금은 폭락이 갈 것이다. 밑으로 갈 때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른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기차에 대한 그 얘기가 많아요. 갈 거다 말 거다 어쩌고 저쩌고 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LIT라고 그래서 자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리튬 배터리. 자 얘도 뭐죠? 네, 이렇게 올라왔고 유동성에서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따라서 자 테슬라니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얼마 빠졌냐? 36% 빠졌습니다. 36%.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걸 먼저 보세요. 예. 그러면 자 RSI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걸 안 해놨네. 상대 강도 지수를 누르면 RSI가 뜨고, 자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자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갔고 고점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에서 이런 거 나오면요 완전히 풍동 빠졌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식을 살려면 여기서 풍동 빠졌다가 나올 때 이때 사면 돼요.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죠. 리튬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고 박스권인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고 불황이고 공황인데 누가 전기차를 삽니까? 예? 가솔린 차도 못 사갖고 지금 빌빌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버티고는 있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A파, B파,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다.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차 궁금하시면 LIT를 쳐보시라. 네, 아주 중요한 꿀팁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여기 한 20달러까지 가는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하도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전기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무튼 잘 보시라.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세요. LG 화학도 좋고 삼성 SDI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하지만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뱅가드 VT입니다. 토탈 월드 스톡 인덱스입니다. 자, 전 세계 토탈 해서 2009년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올라왔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 지금 몇 프로 까였냐? 예. 자, 28%, 30% 까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목표로? 여기를. 팬데믹 상황을 목표로.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대량 거래가 안 터졌죠? 전 세계 지표입니다. 뱅가드 월드 스톡 인덱스 펀드 ETF입니다. 월드 스톡 인덱스 ETF 펀드. 그러면 얘는 57달러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이 상승을 마무리하는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57달러. 자, 열어놓으시고 좀 더 내려가면 40달러까지. 예, 이때가 2013년경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버피 지표가 가리키는 지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월드 스톡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유동성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폭등을 했는데 얘는 많이 못 올라갔죠.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횡보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뭐가 안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있다. 당연하죠. 금리 인상과 QT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000달러, 800달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달러까지 열어놓으시면 그때가 이제 거의 바닥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RSI가 현재 44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거고요. 얘가 풍덩 빠질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거의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는 거죠. 버블이 꺼지고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이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주식과 코인과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위로 날릴 걸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는 350 종목,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630 종목.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생각도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정에 봐서 제 스케줄을 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뭐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이렇게 횡보 기간 때 우리는 윈할 수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선물 시장 이제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1% 상승 좀 하고 있고, 지난 이제 금요일 영향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1.14% 올라가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데 11,600 선물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외환시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N달러에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N달러 잠깐 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개입을 한 거고, 보시면 요게 15분봉인데요. 요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요때 폭락을 했죠. N 강세가 이루어졌다가 폭등했다 다시 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아까 제가 국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를 또 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 올라가죠. 이러면 이제 완전 폭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상황은 올라가지만 이게 가다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폭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들 진행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독 쌓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체크 잘 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 후원 계좌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주고 받겁니다. 자, 여러분의 정성 어린 커피 후원이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아이들 후원하시면서 조금 대산도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제 채널 운영과 그 다음에 아이들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